7월 26일 최고위원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박근혜 대통령께서 불법 인신감금 옥중투쟁 1579일째 되는 날입니다. 지난 7월 20일 박근혜 대통령께서 병세가 악화돼서 강남 성모병원으로 옮겨 계신 상태이시고 우리 공화당은 270만 명에 가까운 분들, 국민들의 즉각적인 무죄 석방 서명을 받았고, 그 서명해 주신 많은 분들이 직접 손으로 본인 손으로 서명해 주시고 사인까지 해 주시고, 또 그분들이 바라는 것은 8월 15일 박근혜 대통령께서 적극적인 석방을 통해서 국민의 품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바라는 그런 국민들의 목소리이고, 그것이 민심이라고 봅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4년 5개월 가까이 침묵으로 옥중투쟁을 하시는 이유는 이제 국민들께서 그 거짓이, 그 불의의 세력에 의해서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권력 찬탈당했다는 그러한 입장들을 명확히 국민들께서 깨닫기를 바라는 겁니다. 지금도 박근혜 대통령께서 뇌물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그 진실을 알면서도 그냥 정권 교체를 위해서 이제 묻고 가자는 그러한 분들도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대한민국답게 이렇게 성장한 기본 바탕은 대한민국이 진실 정의로 왔다는 겁니다. 우리가 일제 압박에서 버티면서도 우리 스스로가 2021년에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었던 것은, 또 전쟁의 와중에서도 자유를 지킬 수 있었던, 또 사회 혼란 과정에서도 풍요로운 대한민국으로, 또는 정의가 바로 선 대한민국으로 거듭날 수 있었던 것은, 그것은 우리의 가치가 옳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정권 교체를 하더라도 가치가 잘못된 거짓 세력과 불의의 세력하고 손을 잡고 혹은 탄핵에 앞장섰던 사람들이나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에 저항하지 않고 부역했던 사람들이 정권을 잡으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우리 공화당이 가고자 하는 길이었고, 그 길을 우리는 대한애국당 때부터 창당 이념으로 가지고 갔던 겁니다. 어제가 정미용 대한애국당, 우리 공화당의 전신인 대한애국당의 초대 사무총장께서 소천하신 날이고, 또 어제가 3주기 되는 기일입니다. 정미용 사무총장이 바랐던 것은 그분의 연설에서 이렇게 말씀들을 하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의 자유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 다음에 본인이 여러 가지 사회적인 제약 조건이 있고 신체적으로 굉장히 아픈 몸인데도 본인의 죽음을 무릅쓴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하고의 투쟁, 또 불법 거짓 탄핵에 대한 저항, 이런 것을 오롯이 몸으로 보여주신 분이 정미용 초대 사무총장이십니다. 우리가 1주기, 2주기 때는 집회를 통해서 집회 전에 추모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만은, 지금 집회 자체가 힘들어지고, 또 모셔있는 절이 지금 아마 재건축 단계인가 이런 상황에서
좀 우리가 찾아뵙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아무튼 오늘 우리 공화당은 우리 공화당의 정신, 대한애국당의 창당 정신을 다시 한 번 더 정미용 초대 사무총장의 기회를 통해서 추모를 통해서 창당 정신을 다시 되새기는 그러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열정과 헌신은 우리한테 거짓에 굴종하지 말고 불의와 타협하지 말라는 겁니다. KBS의 메인 아나운서로 많은 분들의 존경을 받았던 그분이 결국 청와대하고 직접적인 법적 문제까지 가면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진실, 정의의 투쟁을 했지 않습니까? 우리는 과연 지금 정말 개인적인 사적인 애당심이나 사적인 애국심을 내려놓고 우리의 투쟁을 하고 있는가? 정미용 초대 사무총장께서 우리한테 보여주셨던 그러한 죽음을 물어선 그 투쟁에 한 점 오점 없이 우리는 그 길을 가고 있는가? 우리가 창당 4년이 이제 한 달 남아 있습니다. 창당 4년 동안에 외형적으로 많이 커지고 또 우리 공화당 동지들의 희생 또한 또 헌신 또한 굉장히 크지만은 과연 당대표를 비롯한 지도부나 당 사무처나 시도당의 지도자들은 그 길을 흐트림없이 가고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돌이켜봐야 될 것입니다. 정미용 사무총장께서 돌아가시던 3년 전이나 지금이나 박근혜 대통령께서 거짓의 굴레에 불법 거짓, 불법 탄핵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아직도 감옥에 계시는 이 참담한 현실을 우리는 직시하고 우리의 갈 길이 힘들더라도 그 길을 가야 된다는 확고한 다짐을 하는 그런 날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공화당이 왜 저는 정치를 오래 한 사람이잖아요. 많은 정치인들이 저한테 연락이 옵니다. 요 근래. 그 핵심은 뭔지 아세요? 정권교체부터 하자는 거. 정권교체부터. 그래서 제가 얘기합니다. 어떻게 박근혜 대통령께서 아직도 배신자들에 의해서 권력 찬탈자들에 의해서 감옥에 계시고 침묵으로 아직도 투쟁을 하고 계신데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의 강을 묻고 탄핵의 진실, 탄핵의 불의를 묻고 정권교체만 하면 된다.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가. 정권교체를 하더라도 정권교체를 하는 주체가 좀 더 정의롭고 좀 더 진실돼야 되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의 역사에서 반동의 역사,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과 함께했던 반동의 역사에 앞장섰던 자들은 이번 정권교체의 주체가 될 수 없는 겁니다. 이번 정권교체에서 만약에 불법 거짓 탄핵의 주동자들은 체제 찬탈자든 체제 역사 침탈자든 그들이 혹은 문재인 정권에 부역했던 자들이든 그들이 정권교체의 주체가 되면은 그 다음에 대한민국은 보지 않아도 빤한, 보지 않아도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사회로 가는 겁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이익, 정권교체를 통해서 자기들이 무엇을 할 것인가,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이제 그러한 소화적인 생각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 국민들한테 주는 메시지는 그러한 소화적인 그러한 잘못된 애국심들 내려놓으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박근혜 대통령
탄핵 부분에 대해서 아직도 탄핵이 정당했다는 자들이 국민의힘의 주축을 이루고 있고, 또 박근혜 대통령을 묵시적 청탁 경제적 공동체로 엮어서 33년 구형을 때린 자가 보수의 지도자라고 떠들고 있는, 이것이 진실인 나라고, 이것이 정의로운 나라가 대한민국은 미래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자유의 투사야, 목숨 걸고 저항했던 정미용 초대 사무총장의 3주기를 맞으면서 우리가 가야 될 길이 무언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우리가 왜 4년 이상 이렇게 처절한 투쟁을 하면서 싸우고 있는가라는 대한 대의에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돌이켜보는 그런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일주일마다 일들이 너무 많이 터져서 김경수가 결국 추미애 때문에 구속되는 사태가 벌어졌어요. 물론 김경수의 댓글 조작은 선거 조작이고 이것은 무기징역에서 사형입니다. 이 문제는 김경수, 소위 말하는 바둑이의 주인이 누구냐, 김경수가 하고자 했던 일이 김경수 본인을 위한 것이었느냐, 그렇다면 문재인이나 김경수를 위한 것이었는가, 그것이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명확하게 경인선 가자는 얘기를 5번씩이나 왜 했는가. 김경수의 댓글 조작 선거 공작에 혜택을 본 사람이 공범 아닙니까? 그리고 그 공범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특검을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김경수가 자기 혼자 나서서 그래 한다? 그럴 수가 있습니까? 김경수가 어디 문재인하고 백리를 떨어져 있는 사람인가, 천리를 떨어져 있는 사람인가, 수행실장으로 대변인 역할을 하고 매번 그렇게 같이 붙어 다니던 사람 아닙니까? 그것을 문재인 씨가 몰랐다? 어느 국민이 그것을 인정할 수 있습니까? 지금의 검찰이나 사법부가 문재인 수사를 못할 겁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그러한 형사사건이 아니에요. 이것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대의정치를 완전히 무너뜨려버린 그러한 조작입니다. 조작. 선거 댓글 조작, 여론 조작 아니겠습니까? 이 문제는 역사의 심판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지금 특검을 하자고 얘기를 해도 저들이 하겠습니까? 국민의힘이 100명 이상 있는 국회의원이 적다고 저항도 못하고 있는 상황에 도대체 탄핵이 정당했다는 것은 도대체 무슨 얘기예요? 탄핵이 정당했다 하면서 댓글 조작에 대해서 싸워야 된다고 특검하자 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무슨 얘기입니까?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그 시점이 대통령 선거 때보다 더 많은 댓글 조작이 있었다는 것도 국민들이 다 알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한 인식이, 단추를 하나 잘못 끼면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이 정당했다는 단추를 끼는 순간에 모든 불의와 거짓이 좌파들에 의해서 권력 찬탈자들의 손을 들어주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변명하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기본적인 첫 단추 자체를 잘못 끼웠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공화당이 좀 더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지난 토요일 민노총의 본거지라는 창원 상남시장의 희망배달, 16차 희망배달을 가졌지 않습니까? 44번째 전통시장이고, 그 전통시장, 상남시장의 회장님들의 그 아픈 말씀을 우리는 경청을 한 30분간 경청을 했고 준비를 했지 않습니까? 그분들의 생각이나 우리 공화당의 생각은 똑같은 겁니다.
우리 공화당이 좀 더 공격적으로 민노총하고의 전면전을 해야 됩니다. 민노총의 최저임금 인상을 이해하는 국민이 몇 명 되겠습니까? 우리 공화당이 가장 먼저 민노총의 최저임금 인상 반대를 요구했고, 또 고용세습, 청년 일자리를 반토막 내는 고용세습 반대를 했고, 민노총의 비정상적 정규직화, 또 현대자동차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 64세 정년, 이제 그들이 망해가는 길로 가는 거예요. 민노총은 저래 되면은. 나라도 망하고 민노총도 망하는 길로 가는 겁니다. 우리가 홍보 기능을 풀 가동하고 정책 현수막을 통해서 민노총과의 전면전 선언을 하고, 거기에 최저임금 반대, 52시간, 주 52시간 근로제 반대, 고용세습 반대라는 명확한 우리 당의 입장을 전국에 알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우리가 나라 경제를 또 청년의 일자리를 좀먹고 있는 탐욕스러운 민노총하고의 전쟁에서 한 발 물러서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저는. 역사를 왜곡하고 잘못된 붉은 역사를 가리키는 정교조하고 전면전에 한 발 물러서고 싶은 생각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명확하게 우리 당의 입장을, 집회를 못하면 아무것도 못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땡볕에서 1인 서명단 하면서 입당원서 한 장 받고 서명대 한 장 받는 그러한 고통을 가시밭길을 가는 동지들이 계시기 때문에 지도부나 사무처가 좀 더 적극적인 행동이 필요하다. 저는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공화당에 오는 지도부로 들어오는 순간에 다 감옥 갈 준비를 해야 된다. 오늘 제가 사전최고회의 때도 그랬어요. 두려워하지 마라. 다 감옥 갈 생각을 하고 가자. 무엇이 두렵습니까? 두려워하면은 그들은 우리를 쉽게 보는 거예요. 8월 15일 집회가 원천 봉쇄되고 있지만은 우리 공화당은 8월 15일 투쟁을 이 좌파 독재에 어떻게 항거하는가를 고민을 하고 해야 됩니다. 이 민노총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좀 더 강력한 메시지들을 좀 주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우리 공화당은 이미 다른 정치인들, 지금 대선 후보들이 공약 얘기하는데 우리는 4년 내내 우리 공약을 발표를 했고 매주 그것도 발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청년들한테 미래가 없는, 청년들의 희망이 없는 나라는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 공화당이 가야 될 길은 미래 세대 청년들에게 어떤 희망을 줄 수 있는가, 또 수도권 집중화로 서울, 경기, 수도권도 망하지만은 지방도 망하고 있는 이 현실들을, 지방의 삶을 어떻게 올려줄 것인가. 지금의 포퓰리즘 복지 정책이나 노동 악법이나 경제적인 사회주의 악법들, 이러한 부분에 의해서 우리는 이미 악법 하나하나에 대해서 우리들의 입장을 다 밝혔어요. 거대 담론 이미 얘기한 지 오래됐습니다. 경제혁명, 사회혁명, 정치혁명, 이러한 혁명을 이루겠다는 그러한 혁명정당으로서의 가져가야 될 우리의 길은 굉장히 힘들지만은 오히려 국민들한테 희망을 줄 수 있는, 아직 우리 공화당이라는 정당이 정의로운, 진실된 미래를 생각하는 그러한 정당이 된다라는 확고한
메시지를 국민들한테 드려야 됩니다. 공약팀에서도 이러한 혁명적인, 여러분들 다른 사람 뭐 정치 지금 하는 사람들 공약들 보면 진짜 우스워요. 우리는 이미 사회주의 경제법에 대해서 이러한 포퓰리즘 정책에 대해서 노동악법에 대해서 또 한미동맹 훼손, 북한 퍼주기 이러한 안보 부분에 대해서 이미 공약들 다 발표했어요. 공약준비위원회에서도 제가 요청했던 날짜가 거의 다 다가온 것 같은데 정리를 좀 해주기 바랍니다. 기본적인 가치의 혁명뿐만이 아니라 5.16 혁명과 같은 사회적인 혁명, 정치적인 혁명, 경제적 혁명을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체제, 자유시장경제, 자유통일의 기반 하에 우리는 그 길을 가야 되고 그것이 우리의 공약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당이 앞장서서 해주기를 바랍니다. 오늘 중앙일보에 이하영이라는 논설위원의 사설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유승민을 띄우는 건 좋은데 거짓을 가지고 유승민을 띄워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공무원연금개혁에서 유승민은 아무런 역할을 안 했습니다. 오히려 제가 협상을 통해서 사회적 대타협을 이루고 공무원연금개혁이라는 정말 힘든 연금개혁을 완성했을 때 마지막에 이종걸이 그 당시 야당 원내대표한테 속아서 자기 입장을 주장하던 그리고 공무원연금개혁이 무산될 뻔했던 그러한 자가 유승민인데 그 유승민이가 공무원연금개혁을 주도했다? 이런 거짓말을 어떻게 중앙일보 사설에 대고 합니까? 그 당시에 신문기사들 한번 읽어보세요. 공무원연금개혁 마지막 협상에서 새로 원내대표 된 이종걸에 의해서 유승민이 들어오기 전에 특위는 이미 구성이 됐고요. 특위 활동을 시작을 했고 특위는 독립된 특위기관이기 때문에 원내대표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협상 다 끝내서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서 다 결론 내리고 특위에서 결정 나가지고 발표까지 했는 내용을 가지고 와서 이종걸이 둘이 앉아서 이 사회적 대타협의 공무원연금개혁을 무산시키려고 했던 것이 유승민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이렇게 새빨간 거짓말을 중앙일보라는 신문에서 할 수가 있느냐. 이거 법적 차원에서 정정 요구하셔야 돼요. 그 당시 기사만 보면은 유승민은 공무원연금개혁의 방해자였지 추진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은 공무원연금개혁 어플에다가 사회적 대타협을 어플에다가 유승민이 5개월 만에 원내대표에서 물러나는 사태가 벌어졌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국민이 다 알고 있는 그 사실을 이하영이라는 자가 어떻게 이렇게 거짓말을 합니까? 야당한테도 물어보세요. 지금 민주당한테 물어보라고 제 말이 거짓말인지. 유승민은 공무원연금개혁하고 전혀 상관없었습니다. 원내대표 공무원연금 특위 구성되고 난 다음에 원내대표가 됐고 그 다음에 공무원연금개혁에 대해서 한마디 얘기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마지막 협상 다 끝나고 사인 끝난 연금개혁 대개혁안을 발표하고 사인이 끝난 거를 가지고 자기의 정치적인 입장 때문에 문구 수정을 요구했고 이종걸이가 요구했고 그 이종걸의 요구에 따라갔던 것이 유승민이고 유승민이 말대로 갔으면 공무원연금개혁은 그냥 파산나는 겁니다. 그러한 자를 아무리 대통령 후보로 띄우고 싶어도 사실이 아닌 것을 이런 식으로 공개적인 지면에서 얘기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법률국에서 법적 조치 그 다음에 수정 요구를 정정 보도 요구를 하시고 안 할 경우에는 이런 부분에는 법적 조치를 해주기 바랍니다.